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5G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죠. 그래서 빨리 달린 말은 좀 쉬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85% 하락을 했고, 60일선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0일선을 지금 몇 달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고 여기서는 21선 맞고 떨어졌었죠.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높이긴 했지만 60일선을 이제 바로 뚫기보다는 약간의 그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에서 약간 저항을 맞고 나서 바닥을 조금 다진 다음에 뚫는 시나리오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절한 조정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아주 막 추가적으로 크게 미중 무역 전쟁이 파토가 나지 않는 이상 퍼센트 이상 급락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주체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새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아무튼 신용이 그 4조 이제 5조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떨어졌던 신용들을 좀 메꾸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코스닥의 차트고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죠.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0일선을 한 번에 뚫기는 조금 힘들고 여기서도 보시면 윗꼬리를 조금 달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60일선에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MSCI 그 리밸런싱도 끝나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조금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글로벌적인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9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FOMC 회의를 하잖아요. 아마 예상으로는 0.25bp 정도만 낮출 것으로 대부분의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계속 이제 0.5 이제 연말까지 해서 1% 넘게 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계속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지만 전반적인 연준의 마인드는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기보다는 한 0.25% 정도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 경기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이제 4조 5,900억으로 이제 곧 있으면 4조 6천억이 돼요. 4조 6천억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4조 3천억 대비해서는 한 3천억 정도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신용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하지만 뭐 아직까지 위험 단계는 아니에요. 조금씩 자연스러운 좀 상승인 것 같고 5조가 넘고 이제 5조 5천억 됐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피어 그레이드 인덱스도 35 정도로 그냥 무난한 그런 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5G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했죠. RFHC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 이제 오이솔루션도 크게 하락했네요. KMW도 8% 넘게 하락했고 근데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이제 좋았지만 다른 이제 장비주들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좀 찍었다시피 낸드랑 D램 가격이 약간씩 반등을 하면서 D램이랑 랜드를 직접적으로 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가장 좋았고 장비주들도 오늘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어차피 장비주들과 이 대형 IT 반도체주들은 같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게 오르고 나서 이제 장비주들이 그 뒤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개는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OLED 섹터에서는 한성 네오텍이 좀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비교적 좀 약했고 야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RFHIC처럼. 그래서 이제 전고점에서는 약간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고점에서는 좀 물량을 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 여기까지 터치를 한 줄도 몰랐네요. 여기 터치한 줄도 모르고 지금 안 팔고 좀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고점까지 다시 오면은 물량을 좀 축소를 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좀 전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랬고 2차전지도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LMS 이런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 크게 좀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좀 달리는 말은 좀 쉬어가야 돼요. 이거는 항상 오르는 종목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제가 이제 9월 3일에도 영상 한번 찍어서 9월 5일에도 이제 과열권, 단기적인 과열권이고 어떤 추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음봉의 분할 매수를 하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KMW 블록들과 함께 이제 5G 조정이 9월 5일날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수익권인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좀 할 수가 있고, 물량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음봉에서 음봉이 크게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마다 저는 이제 포지션이 약간씩은 좀 다른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RFHR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점을 뚫으면서 제가 이제 부분 매도를 계속 좀 했었어요. 물량을 한 50%, 60%까지 많이 줄였었는데, 이게 그 줄였던 이유가 이제 3분기 실적도 그렇게 3분기 실적부터 바로 이제 2배, 3배 뛰지는 않고 2020년에 실적이 크게 오를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상승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했었고, 지금 오르는 거는 화웨이나 중국 쪽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이고, 지금 오늘 크게 하락한 거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품이 꼈었는데, 그 거품이 약간은 좀 꺼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오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10% 빠졌는데 뭐 내일도 10%, 20% 빠져가지고 다시 저점으로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테마주나 정지 테마주처럼 아예 실체가 없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매출이 실제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라는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소량이지만 약간 추매를 했어요. 이제 위에서 약간 차익 실현한 것을 그 하락 음봉일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한 거죠. RFH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도 약간 하락을 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KMW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주에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도 약간씩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거의 한 6%, 7% 넘게 오르면서 추세가 그냥 계속 이어질 가 보다 5일선을 지켜주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5일선을 완전히 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일선이 단기적인 추세 매매를 할 때 5일선을 단기적으로 보는데, 이 단기 추세를 완전히 좀 깬 모습이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큰 대량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을 나타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구간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도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는데, 이런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지루한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겨우신 분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인 분들은 적당하게 차익 실현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물량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내일 좀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내일 좀 지수 차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아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도 이노아레스도 많이 떨어졌죠. 6% 넘게 떨어지게 했는데,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거는 좀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이때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금방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을 해도 금방은 아니죠. 뭐 한 달 정도 걸렸으니까 결국에는 되돌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떨어져도 하락 걱정은 안 하고 있고, 이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올랐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 뭐 조정이 나올 때 나왔다,
이게 만약에 다른 뭐 테마주들처럼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상승 추세의 곡선에서 지금 상단을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번 주랑 오늘이랑 해서 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왜냐면은 이게 많이 오르면서 개미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개미들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다른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도 이누얼스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단기적인 그런 집중도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 있죠? 하락 추세선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3만 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건 뭐 지켜봐야겠죠. 항상 뭐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튼 지금 추세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가 이거 제 그 가지고 있는 계좌 종목들인데, 거기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S-오일이랑 다산 네트워크스 빼고는 거의 전멸을 했어요. KMW랑 이노, 서진, RF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너무 물론 조금 눈물은 좀 나지만 괜찮다고 속으로 좀 되뇌이면서 멘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락을 하신 분들도 저처럼 좀 멘탈 관리를 하시고, 매일같이 오르는 종목은 없고 적절할 때에 적절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